하원이 총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의 처리를 또 미뤘습니다. 뉴욕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자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률을 최대 89%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시내 15개 노동조합과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의 면제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트라가 오늘부터 4일간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품들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맨하탄에서 15건의 연쇄 강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아 뉴욕시경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소도시에서 97세 할아버지가 시장 연임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보백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정원입니다. 하원이 철회의 난항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의 시한을 이달 말로 또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하원은 총 규모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안과 더 나은 재건 법안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통과를 위한 충분한 찬성표를 모으지 못해 최종 투표는 결국 또 미뤄졌습니다.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상원에서 지난 8월 처리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며 1조 7,500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은 아직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해 하원 통과 후 상원 관문도 넘어야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 달이 넘도록 고군분투했지만 이를 둘러싼 당내 분열을 이유로 원내 대응을 번번이 미뤄왔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표로 모두 단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선 역시 당내표 단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8시에 본회의를 연 하원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장은 오늘 두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길 바랬으나 6명의 중도파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추정치를 선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그들의 요청을 존중한다며 추수감사절 전에 다시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작성할 이 추정치는 완료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저녁 늦게 하원 의사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의회를 향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것입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를 공화당 후보에게 빼앗기고 자신만만했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연임도 불과 1% 미만 차이로 승리하는 등 지난 11월 2일 지방 본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혹한 결과를 얻은 가운데 실시된 터라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 간 책임론 논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두 예산안은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등 전국 4개 도시에서는 백신을 맞은 어린이에게 100에서 200달러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는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100달러를 지급합니다. 대상 어린이는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사이트에서 1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밖에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나 뉴욕 양키즈 구장 등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티켓도 제공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목요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 보너스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또한 어린이들이 보건당국이 지정한 진료소에서 예방 주사를 맞으면
$100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 중 하나인 시카고 학구는 11월 12일을 예방접종의 날로 정하고 이날은 학교 문을 닫아 어린이들이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시는 예방접종을 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HEB 식품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10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루이지아나주는 접종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12세와 17세 사이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200가 적립된 비자 카드와 함께 $10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린이들이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12살을 넘길 경우 2회차 접종 때는 성인 투여량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생일을 맞아 12살이 된 어린이의 경우 1차 때는 10마이크로그램을, 2차 때는 3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게 됩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5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2년 초쯤 5세 미만 연령대를 위한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률을 최대 89%까지 감소시킨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전 세계 최초로 승인된 머크사의 치료제보다 우수한 효과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제약사 화이자는 비만이나 당뇨, 고령 등 최소 한 가지 이상 위험 요소를 갖춰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중등증 코로나19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용 알약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최대 89%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약사 머크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보다 높은 치료 효과입니다. 50%의 억제 효과를 보인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를 지난 4일 영국이 전 세계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이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화이자의 치료제가 승인될 시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진행한 임상실험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안에 이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중 0.8%만이 입원했고 복용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치료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입원율은 1% 정도에 그치는 등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반면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증상 발현 3일 이내 복용 시 7%가 입원했고 사망자는 7명이 나왔습니다.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 시에도 입원율 6.7%, 사망자는 10명 나왔습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대상자 가운데 약 20%에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상표가 붙을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효소들을 차단하도록 고안됐습니다. 또 3개의 알약으로 구성됐으며 하루에 2회 복용해야 합니다. 화이자는 이 팍스로비드를 가능한 빨리 FDA 등 규제 당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이미 수백만 도스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FDA의 승인을 받는 즉시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이미 지난달 25만 도스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내 15개 노동조합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면제 신청 기한 연장안에 대해 시 정부와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욕시 내 가장 큰 노조인 디스트릭 카운실 37을 포함한 15개의 노조와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약 10만 명의 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늘 자정까지 이유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마감된 면제 신청을 오늘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입니다. 면제 요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유급 휴가로 전환되며 이 기간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백신 접종 면제 요청이 거절당한 후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급 휴가로 다시 전환됩니다.
무급휴직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휴직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과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보류하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자신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면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로 연장한 면제 신청 기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 의무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미 뉴욕시의 근로자 중 30만 명 이상인 92%가 백신을 접종 완료하였다고 언급하며 반대 여론에 답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해 무급휴가로 전환된 미접종 근로자는 9천 명 정도로 전체 뉴욕시 노동 인구 중 6%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코트로가 오늘부터 4일간 뉴저지 내 초대형 쇼핑몰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품들을 알리는 K 라이프스타일 인 USA 행사를 열어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경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트라는 오늘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의 53개사의 패션, 뷰티, 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휴업 이후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개최된 첫 대규모 행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패션쇼 및 공연 등을 위한 간이 무대가 행사장 앞에 설치되었으며 그 뒤로는 다양한 한국의 제품들이 전시된 부스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부스에서는 한국의 제품의 특징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행사장 한켠에는 포토존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미 기업 간 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제품 옆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제품을 온라인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중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한 바이어들에게도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사는 미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 패션 브랜드 에이랜드 요소로 구성된 패션쇼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한국 전통 공연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인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코트라의 박성호 북미지역 본부장은 최근 한류의 열기와 함께 한국 제품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상품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된 가장 큰 취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도 이제 미국의 주류 시장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되겠다. 프리미엄 제품들을 우리 기업들이 품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분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미국 주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도 된다.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몰 소유주인 폴 가메지아는 이번 의미 있는 행사에 아메리칸 드림몰이 함께하는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방문객들을 환영했습니다. It's so exciting. You can hear the music and the energy here, and the vendors are tremendous in the products, and it's such an honor to finally be able to bring them into our building and welcome everybody. 성공적으로 행사에 막을 올린 가운데 높아지는 K-팝 인기와 더불어 보다 활발한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 맨하탄에서 칼을 쥐인 강도범이 15차례 이상의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 뉴욕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스키친에 위치한 리버티 스모크샵에서 칼을 쥔 채로 돈을 요구하는 강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캠 씨는 캐시 레지스터에 있는 모든 $580를 범인에게 주었으나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Then he hit me here. More money, and I don't have any more money. And in some instances, he displays the knife and uses physical force or places the knife to our victim's neck. But we want to grab him off the street before it does escalate into something tragic. 가게 주인은 이것이 가게를 개장한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oo much crime this area, so everywhere have a big problem right now. 담당 조사관은 범인이 거리의 식당과 가게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인을 이번 사건을 포함 지난 10월 19일부터 발생한 유사한 강도 사건 14건의 용의자로도 지목했습니다.
또한 그가 강도 행위로 인해 수득한 금액이 3,4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달 강도 범죄 건수는 총 1,322건으로 작년 10월에 1,136건과 비교하였을 때 16.4% 증가했습니다. We just need more security, more vigilance in the neighborhood, more cops around the neighborhood.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 뉴욕 경찰들은 범인을 지명수배에 올리는 등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주에서 97세 할아버지가 한 소도시의 시장에 재당선돼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4년 후 퇴임하면 101세가 됩니다. 뉴저지 투어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틴튼 펄스 타운에서 현 시장인 97세 비로 페릴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지만 그는 미국의 최고령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틴튼 펄스 타운은 약 1만 8천 명의 주민이 사는 소도시인데 페릴로 시장은 4명의 후보 중 2,200여 표를 받아 1,900표를 받은 2위 경쟁자를 물리쳤습니다. 1924년생인 페릴로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국방부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38년간 복무하다 1980년 은퇴했습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그는 1960년부터 틴튼 펄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4년 전인 2017년 93세의 나이로 시장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재산세와 경찰 비리 스캔들에 분노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놀랍게 해도 틴튼 펄스 타운에서 20년간 정치 활동을 한 현역 재선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때 후 페이스북에 내가 당선된 것은 나이가 많은 2차 대전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틴튼 펄스 타운과 주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릴로는 정기적인 골프, YMCA에서 주 2회 체력 단련 등 육체 활동이 장수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활동 역시 자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프릴로 시장은 매일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시청으로 향합니다. 그는 4년 임기가 끝나면 101세가 됩니다. 제약사 노보백스가 자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한 모든 신청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이틀인 어제 WHO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노바백스의 파트너 회사인 SII가 WHO에 제출한 것에 더해 추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3단계 임상시험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노바백스의 백신은 평균 90.4%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특히 중증도와 중증에 대해 무려 100%의 예방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노바백스사는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전 세계 백신 공급 사업 코백스를 통하여 저소득 국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대표는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이미 수백만 회분이 제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는 어린이용 백신을 WHO에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와 필리핀을 포함한 몇 개국에서는 몇 주 안으로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천만 회분의 노바백스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시가 미 전국에서 쥐가 가장 많은 도시 3위에 올랐습니다.
유해동물 퇴치업체 오킨이 최근 발표한 가장 쥐가 많은 도시 순위에서 시카고가 1위, LA가 2위, 뉴욕시가 3위 등 순으로 랭크됐습니다. 뉴욕시 다음으로는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덴버, 클리블랜드, 시애틀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킨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쥐 퇴치 작업이 이뤄진 횟수를 기준으로 미 50개 도시 중 어느 곳에서 쥐가 가장 많은지 순위를 작성했습니다. 쥐는 건물이나 주택 내부에 서식하면 나무나 전기선 등을 갉아먹어 화재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킨에 따르면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쥐들이 음식과 물, 피할 곳을 찾아 가정집과 건물 등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늘부터 한 달간 미 전역 H마트 70여 개 전체 매장에서 130여 품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한국 농식품 판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판촉에서는 미국에서 수요가 높은 한국산 신선 배를 비롯해 삼계탕, 죽, 떡볶이와 같은 가정 간편식과 김치, 인삼류, 장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산 배의 한글 표기에 따른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표기 스티커를 개별 부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합니다. H마트는 이번 판촉을 통해 서부와 동부 지역 위주로 추진되던 한국 농식품 판촉을 중남부까지 확대해 새로운 K푸드 소비지 개척 등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가 2021년도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협회원 자녀 또는 뉴욕 일원의 동포 자녀 및 동업종 종사자 자녀로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대학생, 기타 장학위원회가 인정한 특수한 형편에 있는 학생으로서 앞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등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26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심사합니다. 신청서는 협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올 연말도 변함없이 뉴욕 뉴저지 일원 교계가 제3세계 국가 어린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 운동을 펼칩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또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 대표 모금센터인 뉴욕 수정교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모인 상자를 정리해 보낼 계획입니다. 지난해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 많은 수준인 3,700여 개 박스를 모은 교회는 올해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상자가 모일 것을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슈박스에 기부하는 선물들은 학용품과 장난감, 인형, 하모니카, 요요, 줄넘기, 위생구,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입니다. 단, 장난감, 총칼, 군인 인형 등 전쟁 관련 물건들이나 초콜릿, 음식 등 유통기한이 있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기부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